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개주알을 황금빛으로 물들어드리기 위해서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오늘 우리 시장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짙은 관망세가 펼쳐졌는데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시피가 점점점 줄어들고 회피 심리가 늘어나면서 오늘 좀 관망세가 펼쳐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0.07%가량 상승한 3,127.86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1.12%가량 내린 1,026.34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1,120개가 넘는 종목들이 파랗게 질린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나홀로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3,355억 원가량 덜어냈고요. 외국인이 1,445억 원, 기관이 1,996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돌아왔네요.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입니다.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3,424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952억 원, 그리고 기관이 2,172억 원가량 달아 덤어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메이저 수급 동향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는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굵직한 이슈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도 유망한 업종은 무엇인지,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먼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급등스타 전문가님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또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실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급등스타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굉장히 많이 힘들죠.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반등 나와줬지만 이 플랫폼 기업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계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30%, 40%씩 급등하는 종목이 또 매일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모멘텀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좀 급등이 유망한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보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스타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1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주화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서는요, 이 1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시게 되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이 등장하는데요. 사진 아래 노란색 바가 보이시죠?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하시면 또 바로 입장도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별별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장 별별 이슈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주식 팔아 추석 용돈 드리려면 15일까지 파세요.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추석 연휴 때 주식 투자의 수익을 인출하려면 늦어도 15일에는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17일에 매도할 경우 연휴가 끝난 24일에 입금이 되는 건데요. 금융위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기간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추석 연휴 직전인 17일 사전에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명절 전 매물출에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자세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로봇 개발을 위해서 국내나 해외를 가리지 않고 좋은 인력을 흡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한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은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는 인골격 로봇도 소개를 했습니다. 로봇을 연구하는 건 후손의 인류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세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요 9%대 강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LG전자가 인수한 로봇 제조기업 로보스타는 이거래일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앞으로 소외주에서 주도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할까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에 꽂힌 기업들의 이야기인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기사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몇 년 후에 폐배터리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죠. 폐배터리 사업은 새로운 분야에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 분야와 폐배터리에서 유가금속을 추출해서 배터리의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재활용 분야로 나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2050년에는 600조로 급격한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MBC는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폐배터리 운송 용기에 대한 특허를 냈다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도 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영화탱크는 반면 전이 상승분을 다 반납할 정도로 낙폭이 깊었는데요.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이슈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장이 주말까지 5거래일 연속 쉬게 되는데요. 인출 문제도 인출 문제지만 5거래일 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네.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이제 항상 나올 때마다 먼저 이 시장 하락에 대한 걱정을 조금 접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마찬가지로 매년 추석이 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매날 이제 전래 행사처럼 찾아오는 명절인데 항상 우리 증시 역사가 그랬습니다. 이 증시 역사를 보면은 이 추석이라든지 설 찾아오면은 항상 증시가 좀 휘청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또 예탁금을 또 예치금을 또 현금화하시는 투자자분들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저점 매수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방송이 나올 때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환율이 다시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추석이 다가와서 이 현금화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 그렇게 휘청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걱정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거죠. 우리 증시가 오늘 종가상 코스피 기준으로 3,12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2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마감한 구간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차트, 증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실 지난 8월에 우리 증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11거래일 동안 증시가 계속 하락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셨죠. 근데 이 증시가 하락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전저점이죠. 전저점인 구간이 3,200포인트를 이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7%라는 증시 과대 낙폭이 나왔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증시가 회복을 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다시 3거래일 연속 보시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죠. 3,100포인트에서 반등 나왔던 구간, 그죠?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저점 구간을 지금 3거래일 연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8월에 11거래일 연속 빠졌을 때 저점이 이탈됐었을 때 크게 빠지다 보니까 다시 저점이 좀 이탈돼가지고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많이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난 8월처럼 11거래일 연속 빠지는 다시 한번 3,050포인트까지 빠지는 과대 낙폭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흐름을 같이 한번 볼게요. 과거 흐름을 보면요. 작년에도 추석 전에 증시가 물론 지금 대세 상승이라서 올해 1월 달까지 증시가 쭉 올라왔지만 작년 추석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7% 정도 증시가 빠졌어요. 근데 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V자 반등 나오고 물론 시장이 휘청일 수가 있죠. 하지만 저점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즉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 증시가 명절 전에 좀 크게 휘청이더라도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 이 저점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전저점이 만약에 이탈 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하락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올해 초에 설날이 있었죠. 설날 명절 초입에 쿠팡 관련주들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절이 시작되고 나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저점 매수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경우를 좀 보시면 사실 먼저 맞았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명절이 찾아왔다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현금화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전에야 증시가 7% 이미 한번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조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기아자동차까지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조정이 일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추석 이후에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에 들어와서 우리 증시 V자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있어요. 이번 달에 추석 이후에 FOMC 회의가 또 잡혀져 있습니다. 이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올해 좀 실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좀 확고화되는 그런 발언이 나올 거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개인 투자 여러분들 좀 더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 관점에서는 이번 9월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을 연내 실행하겠다라는 발언은 아무래도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이제 연준에 일정이 있었었죠.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고용, 즉 코로나 이전 수준의 고용이 확인이 됐을 때 연내 테이퍼링을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비농업 고용 지표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고용 지표 지금 나와주지 않은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이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환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환율이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증시가 안전하게 버텨준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도 환율이 1,170원 다시 돌파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다시 한번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환율의 1,180원 구간대 저항 구간이 지금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1,200원짜리가 저항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1,180원 구간이 저항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도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이 실행이 되면은 신흥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달러가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달러 활성화 기대감으로 달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연준 포커스가 지금 테이퍼링이 연내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달러는 조정이 될 것이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추석 전에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하락세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저점 매수세 등등 지금 대형주들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추석 이후 바닥을 확인할 시간을 지금 우리 시장에 주어진 거고요. 저점 매수로서 비어있는 계좌를 좀 회복해 줄 수 있는 바닥 종목을 공략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돌아오는 명절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슈는요, 로봇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 4월에 모빌리티 사업을 조금 더 가시화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바일 사업을 좀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빌리티 사업이 조금 더 곽광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사업이에요. 그런데 로봇 사업 같은 경우에 전기차라던가 그런 거에 비교해서 조금 소외를 받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점유율은 작지만 이 상용화된 범위는 작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성이 좀 원활한 편에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뉴스라든지 이 기업의 투자 이슈로 인해서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주목받지 않는 순간이 바로 저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섹터, 그다음에 우주산업 섹터, 그리고 드론 섹터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이고 지금 시장 조정 나와서 저점일 수도 있고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은 베이스는 일단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 심한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으시다 하신 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가상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죠. 네,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가 빠졌어요. 그죠? 카카오가 지금 5거래일 만에 20%가 빠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방금 전에 추석을 앞두고 저점 매수세 기회로 삼아라 했는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내가 도대체 뭘 매수해야 될까라고 걱정이 드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카카오뿐만 아니라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증시해볼만 하면 빠져요. 그죠? 증시 플랫폼 기업들 자리 만들어주고 반도체에 수급 들어왔을 때 해볼만 하다 했을 때 2차 전지 대장인 LG화학이 단기간에 20% 빠져버려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증시 처음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삼성전자도 올해 주가 수익률 전혀 없다가 갑자기 2주도 안 되는 시간대 13% 빠져버리고 증시 할만하다 반등 나왔을 때 플랫폼 기업들인 카카오, 네이버가 빠져버리니까 도대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섹터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섹터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강세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좀 시장을 바라볼 때 앞으로도 이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작년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이 증시 역사를 보면요. 코로나 이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시장의 전부야. 아니면 달러를 찍어냈기 때문에 아니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아니면 실적 때문에 증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거나 이 테이퍼링 때문에 공급되어 있는 달러가 줄어들고 이제 공급망을 막아버리면 증시가 큰일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증시의 역사를 보시면요.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자동차가 발전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 인터넷이라는 혁명이 나오면서 인터넷 때문에 증시가 올라왔고요. 인터넷이 발전하니까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의 이제 발전으로 증시가 지금까지 강세장이 연출이 된 것이지 단순하게 코로나 그리고 단순하게 유동성 자금 때문에 증시가 과거에서부터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죠. 초연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이 인터넷이 되고 이러한 환경 덕분 때문에 기업들이 발전하게 되고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문 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직접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급등세가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릴 때 저점에서부터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우리 투자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그죠? 지금같이 대형주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달러가 올라오게 되고 이제 개인 수급으로만 움직이면 장이라고 한다면은 실적 장세가 아니라 모멘텀 시장이에요. 즉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4차 산업혁명 수혜주만큼 개별 이슈가 없고 개인 수급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휘청이더라도 4차 산업혁명 선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 몇 가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종 차트 보시면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증시가 전혀 안 움직이죠, 여러분들.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지금 대형주 안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1월 달에 애플카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그죠? 애플카와 기아차가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화신이라는 종목이 올해 시장이 박스권에 갇혔을 때 200% 이상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애플카 뭘까요? 애플카,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 근데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4차 산업혁명이죠.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 박스권 장세에도 20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시장이 박스권 갇혔을 때 구형테크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애플카 자율주행 이슈 타가지고 1월에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20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다. 1월부터 8월까지 이 4차 산업혁명 수혜주들 급등세 나와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LLF라는 종목 그리고 뭐 에코프로 종목 상당히 급등세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베이스는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종목들만 눈여겨보셔도 충분히 계좌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흔들린다고 대형주 흔들린다고 추석을 앞두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회에 차라리 나는 4차 산업혁명 수혜주 찍어가지고 큰 수익 내겠다. 이런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 수혜주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연결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4차 산업 관련주들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별별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폐배터리 관련 이슈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전기차 시장만큼의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폐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관련주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가 발전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원재료들이 광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구 광물들을 계속 팔 수가 없잖아요. 그 광물들이 한정적이고 그 광물들을 이제는 이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또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저번 달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전기차 산업에 들어가 있는 수혜 산업이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었는데요.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폐배터리도 따라오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산업은 전기차 충전소가 되겠지만 그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은 폐배터리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배터리의 원재료가 광산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지구의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전기차의 사이클이 7, 8년입니다. 7, 8년 정도 지나면 전기차를 교체해줘야 돼요. 그러면 7, 8년마다 전기차가 교체가 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가 300만 대고 지금 3년 후에, 4년 후죠. 2025년도에 국내 전기차가 300만 대라고 한다면은 이 7, 8년 후에 이 수명이 다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이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들, 그죠? 광산에서 원재료를 채취해야 되고 이 폐기물까지 처리하려고 한다면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골칫덩어리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폐배터리 사업만 발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전기차 이 배터리의 필수적인 원재료도 배터리에서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ESG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탄소 중립 그리고 ESG 경영이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산업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시장 규모가 큰 산업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6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1조만 하더라도요. 당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60만 원 써도 원금이 남아요. 근데 600조 원이면 엄청난 돈이죠. 근데 최근에 증시를 보면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단순하게 미래적인 가치, 이 뭔가 상상을 풍부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온 게 아니라요.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 옵티시스 이 종목도요.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일 텐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200% 이상의 상승을 뽑아낸 것도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는 메타버스의 수혜주기 때문에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셨던 종목이죠. 자이언트 스텝도 상장 이후에 최대 크게 갔죠. 2만 원 하던 종목이 최대 10만 원까지 500% 이상 급등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이러한 급등세가 가능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1000조라는 큰, 그죠? 1000조라는 굉장히 큰 시장 규모가 있는 섹터에 수혜주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주산업.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시는 글로벌 대기업의 수장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쪽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아마존 CEO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 산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주 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이 시장 규모가 1000조가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 규모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 마찬가지로 100% 이상 갔다. 이 무거운 종목이 100% 이상 갔다.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100% 이상 가죠. 5G, 자동차, 전기차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 그럼 폐배터리 산업 어떻습니까? 시장 규모가 600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각받을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마찬가지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될 이 시장 규모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 경영 방향성에 맞는 사업에다가 시장 규모가 600조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핫했던 특별 종목들 정밀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인성정보입니다. 원격의료 관련주이기도 하죠. 전국의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의 전 단계로 재택치료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격의료 관련주 인성정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거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거래량이 동반된 두 자릿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중에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4% 넘게 밀리기도 했었는데 아래꼬리 달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의 주가가 주력 게임인 쿠키런 킹덤의 일본 시장 흥행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 출시된 지 열흘째인 오늘 일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6월 11일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 10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G3BNT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HLB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죠.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주주는 G3홀딩스에서 넥스사이언스로 변경이 됐는데요. HLB는 넥스사이언스를 앞세워서 G3BNT를 인수한다는 전략입니다. 개장 직후에 갭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확인해 볼 종목은요, MPC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폐배터리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오르막길을 긁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7일 양사는 협력을 통해서 전기차별로 형태가 다른 폐배터리를 하나의 용기에 실어서 운반하는 플랫폼 용기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도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6%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별 종목은 LNF인데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2030년까지 7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오늘 16% 급등하면서 14만 9,900원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5가지 종목을 함께 추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을 골라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정보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번에 대선 관련주로 엮이면서 좀 탄력을 받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선 쪽의 정책으로 또 이 원격 의료가 또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책 수혜주로서 좀 주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좀 강조드린 내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원격 의료 마찬가지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관심주로서 우리 개인투자 여러분들한테 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2거래일 만에 20% 이상 또 급등세가 나와줘가지고 상당히 또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이야말로 이제 대선 관련주로서 시장이 얼마나 대선 관련주가 뜨거운지 또 보게 해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베이스로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지지율 3위가 됐다라는 이슈가 나와주면서 이제 홍준표 관련주들의 정책 수혜주들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어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대구 신공항 관련주들이 뜨겁게 올랐단 말이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그다음에 뭐 대구 신공항 관련주들 상당 부분 급등 나왔었는데 바닥권에서 조금 주목받고 있었던 종목이 바닥권에서 급등 준비하던 종목이 바로 인성정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몇 달 전에 시세가 분출이 되고 눌렸다가 딱 구간 주는 구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강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전 흐름 보시면 뭐 작년에 뭐 이번 연도 뭐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그죠? 거래대금이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시장이 크게 휘청이면서 기본적으로 20%씩은 기본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홍준표 의원이 3위가 됐다라는 이슈 더불어가지고 지금 약간 고가놀이 해주는 구간이 공통점으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고가놀이를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상한가 이후에 강세 흐름 나와줬었고 마찬가지로 홈센터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보실 때 뭐 6, 7월 달에 강세 보이고 나서 눌림 주고 마찬가지로 고가놀이 한번 해주고 나서 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세 보인 다음에 눌림 주고 나서 고가놀이 하는 흐름 보고 나서 추천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이런 흐름 정책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공통적인 차트 흐름에서 말씀을 드렸고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베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지지율 변동성이 심하죠. 하지만 뭐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을 못 받고 있다 하더라도 뒤로 밀어두는 게 아니라 저점 매수세로 삼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들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 시속 게임이기 때문에 야당 주자가 잘 간다고 해서 또 여당 주자가 잘 간다고 해서 상대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주들 꼬꾸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음 급등 준비를 하는 게 또 이 주식시장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 싸움 뭐 잘 보시고 관련주들 정확히 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수익 주는 구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정보 2거래일 만에 20% 급등했지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정보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MPC인데요. 오늘 폐배터리 관련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이 폐배터리 관련 그 시장도 크지만 안에도 분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실제로 네. 이제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공시 나오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뭐 대기업이랑 협력해가지고 폐배터리 사업하겠다 하는 기업들도 많고 아니면은 이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이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엮이는 종목들 많은데 이 M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죠. 이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했다는 이슈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좀 엮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특허를 낸 이제 전기차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또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강세 보인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2050년도 600조 원 이상의 폐배터리의 이 시장 규모를 조금 부각받아서 급등이 나와준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것도 보시면은 최근에 전기차 충전소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그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나서 폐배터리 이슈 받아가지고 바닥에서 37% 정도 상승폭이 나와줬다라는 거. 그죠?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간에 5,000원 하던 종목이 7,540원까지 무려 40% 급등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시장 보세요. 삼성전자 빠져요. 카카오 빠져요. 근데 40%씩 가는 종목들을 4차 산업혁명 수혜주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 삶이 언택트로 바뀌면서 이 폐기물, 생활 폐기물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하지 않고요.
수도권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 또 받지 않는다라는 또 이런 또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요. 보시면 인선 ENT라는 종목도 건설 그 폐기물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크게 갔죠. 바닥에서 보시면은 17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준 것도 폐기물과 관련된 뜨거운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와줬다. 마찬가지로 YN텍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폐기물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보셔야 되는데 60% 이상 상승했죠. 하지만 이 시장 상황과 가장 잘 어울려지는 폐기물 관련주 있었죠. KG ETS라는 종목. 이제 KG ETS라는 종목 보시면 바닥에서 500% 갔습니다. 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의료 폐기물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50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다. 근데 폐배터리죠. 시장 규모가 600조 원입니다. 무려 600조 원이고 지금 전기차가 2025년 300만 대 오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이 폐배터리 이슈는 ESG 경영 따라 무조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출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눈여겨보셔라. KG ETS가 500%간 거는 시장 상황과 맞아떨어진 이 폐기물 관련주였고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MP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 관련주, 그죠? 지금 시장 전기차 맞아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에 수혜받을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 사례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 관련주 중에서도 폐기물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집중적으로 탐구해 봤고요.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을 중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별 5개의 종목들 중에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캠트로스인데요. 지난달 25일 날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최고가 13,6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의 상승률을 자랑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황금 종목 탑3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 만큼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또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간에 45%나 이제 급등세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간다 하더라도 타점을 모르시면 굉장히 또 이 행복한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정책 수혜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포집 정책 수혜주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탄소 포집이라는 것 자체가 이 ESG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엮이는 좀 이슈가 있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탄소 포집 기술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줘야지만 더 크게 발전을 할 수 있듯이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던 이제 관심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8월 25일 날에 관심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얼마 안 걸렸습니다. 관심주 제시 이후에 쭉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40% 이상 급등세가 나와줬었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 같은 경우에도요. 이 탄소 포집 기술들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정책주로도 엮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탄소 포집과 관련된 종목도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물론 뭐 단기간에 45%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진입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AS로 전략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이 자리죠. 9월 7일. 그죠? 9월 7일에 거래량 들어와 주면서 그죠? 이전에 고가놀이 해주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구간.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고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전에 매집 구간 거쳐졌던 부분의 시초. 상승의 시초 구간에서 딱 꼬리 고가 구간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11,650원까지 눌려주면은
단기간에 V자 반등 한번 나와줄 것 같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죽었다가 다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구간이 시세 분출의 시점인데 이 캔들, 이 하나의 캔들의 거래량 터진 구간에서 이 고가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기간에 45% 급등이 나와줬다 하더라도 거래대금 이탈 흔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규 진입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고가 구간이죠. 11,650원에서 V자 반등, 이 N자형 파동 나오시는 거 한번 노려보시면은 단기간에 관심주로서 좀 이제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로 진입해볼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요. 11,650원 매수 타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11일 공략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던 RT캐스트입니다. 이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145원, 42%의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4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요. 네. 그 뒤에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이 종목 지금 나는 수익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을 한번 싹 둘러보시면은 전기차 충전소 아직도 안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울시가 7,0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다고 하고요. 향후에는 20만 기까지 전기차 충전소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는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요. 정책이 나왔고 이 사업에 선정된 게 바로 이 RT캐스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차지인이기 때문에 이 차지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RT캐스트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이전에는 대장주가 디스플레이텍, 그죠? 이 종목이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좀 나와줬던 종목입니다. 한충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대차가 인수했었을 때 이 기업 시너지가 발생돼가지고 급등이 나와줬던 건데 하지만 서울시가 7,000기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플러그인식으로 한다라는데 사업에 이제 차지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차지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RT캐스트 제가 추천드린 제가 관심주로 제시해드린 시점이 여기란 말이죠. 물론 소폭 눌렸다가 반등 나왔지만 이 관심주 제시 이후로 40% 이상 갔어요. 하지만 이때 관심주로 봤던 관점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난다라고 가정하면은 이 차지인은 직접 수혜주가 될 것이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RT캐스트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크게 한번 급등세가 또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신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제가 가격 전략 좀 드리면요. 마찬가지로 이전에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구간이 4월이에요.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매집 구간 거쳐줬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시세가 분출됐던 구간이 이제 9월 3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부터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이제 종가 캔들상이 지지라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3,350원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타점 한번 노려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 타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보다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슈팅스탁 단 4글자만 검색하시면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슈팅스탁 홈페이지가 딱 보이시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이제 노란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 노란색 바를 클릭해 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황금별 공략주 시간 잠시 후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AS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좀 떨리는데 제가 오늘 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관련 종목 갖고 오신 건 아니시죠? 전기차 충전소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 한 종목 있습니다. 근데 정말요? 네. 이 종목도 이제 네. 제가 또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근데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전기차 충전소 종목은 아닙니다. 전기차 관련된 그래요? 종목은 네. 아니고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은 제가 관심주로서 오늘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휴니드라는 종목이에요. 휴니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드론, UAM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대차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돼서 신사업을 선언을 하고 추진 중이에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플라잉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제 날아다니는 차, 그죠? 이제 도심항공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좀 광범위하게 보면은 우주 산업이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이제 군사용 드론이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의 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는 군사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드론 관련돼서 센서 사업 벌이고 있기 때문에 UAM 관련주로 좀 엮이고요. 아무래도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작전에 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방위 종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주항공 쪽 보시면요, 아마존, 테슬라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드론을 이용한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항공 쪽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드론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2대 주주가 보잉 컴퍼니입니다. 미국의 보잉 항공사라는 얘기죠. 지금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에서 실질적으로 UAM 사업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 보잉 컴퍼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드론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잉 회사가 2대 주주로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돼서 4차 산업혁명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RT캐스트 디스플레이텍 지분 가치 때문에 급등했고요. 오늘 장에 세로닉스 급등한 것도 LNF 최대 주주가 부각됐기 때문에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 마찬가지로 보잉 컴퍼니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휴니드 충분히 부각받을 수가 있고요. 차트적인 흐름 봤을 때 마찬가지죠. 지난번 4월 달에 그다음에 5월 달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강세 보였다가 쭉 밀리긴 했지만, 차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삼각수렴대 만들어준 상태에서 거래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슈 터지고 대금 화목만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은 지금 8,500원대에 있는 매물대는 이미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9,000원 이상대까지 한번 큰 급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격을 한 10,000원 라운드 피겨까지, 시원하게 10,000원 라운드 피겨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8,000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 UAM 산업이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꽃은 전기차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폐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최대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종목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거나 내가 만약에 흔들리는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수혜 좀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방송에 입장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휴니드입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점에서 분할 매수 잘 하셔서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공략주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 전기차 특별 종목 한 개가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무료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또 전기차 충전소나 폐배터리 네. 쪽을 굉장히 연구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특별히 또 시장 굉장히 또 추석도 앞두고 있고 한가위 선물로서 제가 한번 공개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1시 20분에 준비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 네. 11시 20분부터 추석 전에 공략주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가 방송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IT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으로서 단기간에 40%씩 갔단 말이죠. 그다음에 S트래픽 마찬가지로 40% 이상의 또 급등세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도 지금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 플랫폼 안에 있는 한 종목 공략하시면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률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좀 무료 방송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시 20분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저희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저희 슈팅스타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고요. 아래 노란 발을 클릭해 주시면 잠시 후 진행되는 11시 20분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10시에 여러분들의 황금빛 계절을 위해서 본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